안녕하세요. 한균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얘기할 겁니다.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이제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관념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조가 보이고 이런 종목들은 언제까지 들고 가도 이거 정말 1년 이상 봐도 되겠구나 이런 종목들이 보이실 거고 아니면 얘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구나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가 뭐니 음극재가 뭐니 이렇게 뭐 하나하나만 딱딱 잘라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가격이 전혀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 관념, 그 구조 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이제 하나씩 보여주세요. 이제 혹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좀 땡겨가지고 이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수요 전망. 1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전지는 그냥 건전지 생각하시면 편해요. 충전해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 같은 거죠. 1차 전지고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서 다시 쓰는 모든 전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최근에 2차 전지를 얘기하면서 다 전기차만 얘기하니까 2차 전지 이꼬르 전기차가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시장을 전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돼 있죠. 이거는 가전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어디에 들어갈까요? 대표적으로. 청소기,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게 전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차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셔너리는 뭐는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축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가장 중요하고 역시 전기차니까 그리고 얘네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뭐 축전지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 두 개만 보겠습니다. 컨슈머랑 이제 모빌리티랑 그거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이제 너무 이제 전기차가 너무 빨리 크니까 이제 컨슈머가 천천히 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컨슈머 시장도 빨리 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보통 이제 충전기를 다 이제 유선으로 코드 이제 꽂고 끌고 다니면서 썼는데 요새는 그런 거 쓰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다 무선 청소기 쓰시지, 로봇 청소기 쓰시지 그런 거 다 배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도 성장하지만 오늘은 이게 당연히 그냥 차트로만 보셔도 그냥 이게 대장이죠. 모빌리티입니다. 무조건 차. 차 얘기를 이제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차 모빌리티를 끊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전기차 안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로 들어가는 거는 차가 있을 거고 수용차가, 버스가 있을 거고, 트럭이 있을 거고, 전기 자전거도 있을 거고, 전기 오토바이도 있을 거고 종류가 많겠죠. 그럼 그걸 또 뜯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바이크는 뭘까요? 뭐 전기 자전거가 될 거고, 이 버스, 전기 트럭, XEV, 아더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XEV가 중요합니다. XEV가 뭘까요? XEV가. 이 EV가 이제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이제 전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이제 X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전기차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고 순수 배터리 100% 순수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전기차라고 보시나요? 보통 EV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순수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PHEV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앞에 들어간 PH가 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EV가 있거든요. 그냥 하이브리드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XEV는 뭘 포함하는 거냐면 이걸 세 개를 다 합친 걸 XEV라고 해요. 세 개를 다 합친 걸.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뭘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데 플러그를 꼽아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들 아시죠? 그냥 하이브리드는 뭘까요? 따로 충전은 안 해요. 차가 엔진이 있고 차가 굴러가면서 그 구동력으로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조금 틀려요. 플러그를 꼽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XEV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별로, 회사별로 이제 생산 능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키우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회사별로 보세요. 이제 자랑스러운 삼성 했을 때 LG화학이 나오고 CATL은 이제 중국에서 1등인 회사. 얼마 전까지 LG화학한테 뺏기기 전까지는 CATL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일본 회사죠. BRD 중국 회사죠.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중국. 이거 딱 보시면 어떤가요?
배터리는 속된 말로 한중일이 다 해먹는 시장입니다. 이따가 그 얘기도 또 할 텐데 하여튼 회사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다이나믹하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는 데가 어딜까요? 누가 봐도 이 색깔이죠. 파란색. 이게 어딜까요? 자랑스러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잠깐 이제 CATL, 중국의 CATL한테 잠깐 1등을 뺏겼었는데 지금도 다시 1등으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 생산 속도가, 생산 설비 증설 속도가 그대로만 가주면 당분간 1등을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역시나 이제 자랑스럽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여기 있죠.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조금 여기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게 LG화학이고 후발 투자여서 돈 들이붓고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고 물론 삼성 SDI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는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물론 하는데도 그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여기 없는데 왜 없냐면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걸음마 떼는 플레이어입니다. 당연히 뭐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안 밀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생산 설비가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얼마 안 돼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여기 표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할 말이 좀 많아요.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다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냥 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그래서 역시나 그냥 이거를 지워도 못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가격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팩 가격 이게 중요한데요. 전기차를 예전에 전기차 안 돼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전기차는 차값이 비싸서 안 되라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비싸다고 얘기를 할까요? 전기차에는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모터가 엔진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그러면 뭐 때문에 전기차가 그렇게 비싸다고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했나? 배터리 값이 비싸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팩 가격 2014년 불과 6년 전만 해도 얼마였냐면 이제 600불대가 나오죠. 불과 6년 전만 해도 600달러였습니다. 근데 작년 2019년에 지금 몇 달러라고 얘기하나요? 작년이 150에서 160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인터뷰한 걸 한번 봤는데 600에서 700불일 때 배터리가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배터리 팩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배터리는 왜 비싼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뭘 했다는 줄 아십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같은 이제 재료들 있죠. 그걸 하나씩 다 쪼개요. 그러면서 이 배터리에는 뭐 니켈이 몇 그램이 들어가고 여기엔 코발트가 몇 그램이 들어가면은 그걸 그램수로 다 나눕니다. 그 다음에 국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코발트, 니켈 같은 게 거기서 가격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대요. 직접. 두드려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100달러 언더가 가능해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쌌던 이유가 뭐냐? 원재료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게.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안 됐고 기타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걸 테슬라가 이제 끌어올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제 1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의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휘청였잖아요. 다음 달에 있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 패러티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배터리 팩 가격이 6년 만에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들이 싸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있으면 이제 100불 안에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LG화학이 100달러가 가능한 게 언제라고 발표를 했냐면 2025년은 돼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LG화학이 전 세계 1등 회사인데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팩 가격을 100달러 언더로 떨구려면 5년은 더 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올해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게. 그러니까 너무 쇼킹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쟤는 도대체 이게 100불 언더가 지금 된다고? 이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50불이었죠. 테슬라가 이게 전 세계 평균 가격이 정확히 156달러인데 테슬라가 작년에 공급받은 걸로 알려진 배터리 팩 가격이 얼마냐면 131달러입니다. 131달러. 근데 이 100달러라는 가격을 왜 다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 값이 비싸서 안 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 값이 싸졌다고 했죠. 그러면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기차가 팔리기는 팔렸죠. 많이 안 팔려서 그렇지. 그때 팔린 전기차는 어떻게 팔렸을까요? 보조금을 등에 업고 팔았습니다. 아무리 가격대를 떨궈도 내연기관차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보조금, 어차피 친환경 가야 되니까 보조금을 들이부어가지고 거의 강매 수준으로 판 겁니다. 이 앞에는. 근데 100달러 얘기를 왜 하냐면 100달러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줘도 내연기관차 가격 경쟁으로 이깁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가 100달러 언더로 떨어지면.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테슬라가 작년에 공급받은 게 130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이번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알려져 있냐면 1kW 시당 80불에 공급받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쳤죠, 완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엄청 쇼킹한 거예요. LG화학이 2025년은 돼야 100불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해 80불을 가겠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코발트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이 엄청 많은데 LG화학에서도 그거 관해서 이제 엄청난 리스크니까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그건 제가 뒤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보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100달러가 프라이스 패러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등에 업지 않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랑 경쟁이 가능한 가격, 순수 가격 경쟁이 가능한 게 100불이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이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구조를 보시면은 다른 걸 많이 보실 필요 없고 여기 양극화 물질, 여기 음극할 물질, 그리고 여기 전해질, 그리고 여기 분리막. 이게 배터리 2차 전지의 4대 소재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근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애초에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리막은. 그래서 분리막 관련주는 건드실 필요가 없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 있죠.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만약에, 아직 좀 먼 얘기지만 만약에 넘어가면 분리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금 당장도 돈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중요도가 없어지는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 세 개 봐야 되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러면 양극재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양극할 물질, 리튬이라고 써 있죠. 이거 이제 결국에는 양극재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배터리가 NCA, NCM, LFP, LCO 크게 보면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NCA는 이게 어떤 삼원계라고 하거든요. 세 개의 물질이 들어가서 합쳐진 겁니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간 게 NCA이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게 NCM이고 LFP 배터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C가 없잖아요. 그죠? NCM에 C 있죠. NCA에 C 있죠. 근데 LFP에는 C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코발트가 안 들어간 겁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테슬라가 아니 LG화학은 100달러 지금 절대 안 된다는데 지금 테슬라는 올해부터 지금 80달러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 왜 말이 될까요, 그게? 테슬라가 얘기하고 채택하려는 배터리에는 코발트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코발트가 왜 이제 코발트 갖다 말이 많냐면 코발트가 비싸서 그런 겁니다. 코발트가 제일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면 이제 코발트 가격이 여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NCM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LG화학이 NCM 전 세계 1등입니다. 참고로 NCA 같은 경우에 스미모토가 아니라 파나소닉이랑 삼성 SDI가 전 세계 1, 2등이고 NCM을 놓고 볼게요. LG화학에. 그러면 코발트 함량을 줄이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얼마나 줄일 수 있냐가. 코발트 함량을 왜 못 줄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NCM이 있어요. NCM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코발트 함량을 줄이는 게 기술력이라고 했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니켈 함량을 올리는 게 기술력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하이니켈 그러는 거예요. N 함량을, 니켈 함량을 올려야 돼서. 니켈 함량을 올리면 장점이 뭘까요? 니켈 함량을 올리면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향상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니켈 함량을 올린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전기차 사는 걸 주저하는 분들 1등이 뭐라고 했죠? 답변이 한 번 충전했을 때 멀리 못 가니까. 이거였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올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니켈 함량을 올리는 게. 근데 니켈 함량을 올리면 장점이 있다 그랬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데 니켈 함량을 끌어올리면 또 단점이 뭘까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안정성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NCM 622이 있고 뭐 8 하나 9 반 이런 식으로 숫자가 뒤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함량의 비율입니다. 622는 뭐냐면 니켈이 6 들어가고 코발트 2 망간 2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 하나가 있고 9 반이라고 9 0.5, 0.5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니켈 함량이 점점 올라가죠. 코발트 함량이 점점 내려가죠. 이게 기술입니다. 이럴수록 하이니켈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여기다가 코발트를 아예 빼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코발트를 집어넣어야 일부 안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NCM 811처럼 또는 9반처럼 니켈 함량을 너무 많이 끌어올리는 거 만들 수는 있죠. 양산도 가능하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 했죠? 터집니다, 저게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는 거죠. 니켈 함량을 끌어올릴수록 에너지 이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폭발만 안 하면 아주 좋은 배터리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622이 메인이고요. 8 하나가 이제 양산 시작해서 시장에 깔리기 시작하고 9반은 지금 기술력 개발 끝나 있습니다. 지금 9반 LG화 기술 끝나 있어요. 양산해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거기 기준까지 지금 가 있고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한 번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가 넘어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이 양극재 이거를 공급이 가능한 회사가 있겠죠.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니켈 함량이 높은 걸 양산하고 그 양산량이 많을수록 그게 기업의 경쟁력일 겁니다.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국내에 있는 모든 상장사 중에 니켈 함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리잖아요. 어디예요? 에코프로비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에코프로비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삼성 SDI 향, SK이노베이션 향을 많이 하고 LNF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향이 많습니다. 고객사가 조금 다른 거지 큰 구조는 비슷한데 생산 규모 설비를 놓고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국내 무조건 1등입니다. 무조건.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딱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뒤에 할 얘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 흑연. 이거 흑연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음극재는 사실 흑연 베이스입니다. 흑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연 맞아요. 그걸로 만드는 거고 천연 흑연이고 인조 흑연이 있습니다. 근데 천연 흑연보다 인조 흑연이 더 비싸요. 인조 흑연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인조 흑연이 성능도 더 좋아요. 그럼 국내에서 인조 흑연 대장은 누굴까요? 물론 이제 천연 흑연도 걔가 대장이긴 한데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입니다. 이따가 이 종목 한 번 이제 쭉 정리를 내일 모레 또 해드릴 거라 여튼 포스코 케미칼이 인조 흑연도 그렇고 천연 흑연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니켈 함량을 끝까지 올려놨으니까 인조 흑연, 천연 흑연 좋아. 근데 여기로는 안 되겠어. 배터리 성능이 난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섞냐면 섞죠. 여기다가 실리콘을 섞습니다. 실리콘을 한 9대1 비율로 섞어요. 흑연이 이제 9 정도 들어가고 실리콘은 한 5에서 10 정도를 섞습니다. 그게 이제 실리콘계 음극재죠. 실리콘계 음극재. 그거 만드는 회사가 어딜까요? 대주전자재료가 대장입니다. LG화학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LG화학에서 이제 그램 노트북 아시죠? 그램. LG화학에서 나왔던 그 노트북 무게가 1kg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램 노트북 거기부터 들어갔습니다. LG화학은 계속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이 많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주 같은 종목도 이제 좋지만 지금 당장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실적을 놓고 봐서 조금 이제 고평가 아닌가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시장 속도가 성장 속도가 미쳤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것만 얘기하고 그냥 끝낼게요. 올해 이제 시장 캐파를 200억 언더로 봅니다. 100억 초중반. 100억 초중반을 보는데 5년 뒤에 3조 넘어간대요.
300배 큰답니다, 시장이. 예상치가 그래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경쟁자나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제 들어와서 서로 이제 싸움을 많이 할 텐데 지금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거 따라오려는 회사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큰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일 모레는 뭐 할 거냐면 배터리 데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셀 회사들 어떤 거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들은 뭘 보면 되는지 참 하고 싶은 얘기 엄청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종목까지 다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사실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게 좋고 이건 이게 좋고 뭐 다 쭉 나열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 같으면 이거 합니다라고 그냥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 제가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물론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몇 개 한번 더 걸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준비한 순서는 많지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늦은 밤까지 시청하느라 이제 수고 많으셨고 시장이 이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잘해야 진짜 잘하는 겁니다. 바이 앤 홀드 들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봐도 되는 손실을 자꾸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는 실적 나오는 종목은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일단 당분간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한다고 보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주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